앞으로의 스토리를 예상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가는 쿠마의 능력은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요소입니다. 어딘가에 보관해놓은 시민들의 고통이 그 시민들의 고통보다도 중요한 어떤 것, 예를 들면 진이 같은 것에 의하여 소멸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면 쿠마는 사기꾼이자 폭군이 되기 딱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번 화 마지막에 진이를 납치한 누군가 때문에 시간 지연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이를 납치한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떡밥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2009년 이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떡밥? お久しぶりだわねクロコボーイ 바로 크로커다일입니다. 今ここでバラしてもいいのよあなたの格好 크로커다일은 현재 너무도 의외로 혁명군과 엮여있는 떡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크로커다일의 흑역사란 누구에게나 동경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너무도 아름다운 진이에게 차였던 과거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혁명군에게 있어 생각지도 못한 적이라면 늘 부딪히는 해군도 세계정부도 아닌 해적의 확률이 크고 이반코프의 말대로라면 둘이 인연이 있었던 시기의 크로커다일은 なんだ知ってんのかちょっと昔ねこいつがまだルーキーと呼ばれてた時代 꽤나 이름 날리는 루키였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맞다면 크로커다일도 탐낼 정도의 매력적인 여자가 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여자가 사랑했던 것이 바로 쿠마가 아닐까라며 진이와 쿠마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풀어내는 오다의 필살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비극 중에 하나를 예상해보면 말이죠. 주얼리보니는 쿠마와 진이의 사이에서 나온 딸일 것이 거의 확실해져가고 있습니다. 외형이나 식성도 똑같고 버커니어족의 무형의 능력을 형상화시키거나 신체적인 특징도 물려받은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버커니어족의 신체적 특징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본인은 선택적으로 내가 이 기술을 쓰고 싶다 할 때 신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은 말이죠. 본인은 아주 높은 확률로 쿠마와 진이 사이에서 나온 클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관장하고 있는 세턴성은 보니에게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계집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별 볼 일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본인은 세계 정부에 붙잡혀 있던 적이 있습니다. お前が政府から逃げたと聞いたときはヒヤリとしたがの 그리고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에피소드는 인조인간도 인류다. 라는 이야기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면 베가펑크는 매드즈에서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혈통인자를 만들었고 여기서 처음 성공시킨 복제인간이 바로 미스 버킨의 복제인간 스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세계정부에서 매드즈를 해체시키고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죠. 즉 베가펑크가 세계정부에 가입할 당시에는 매드즈에만 복제인간이 있고 세계정부에는 복제인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복제인간이 없는 세계정부가 베가펑크 같은 천재를 들이고 이후에 생체 실험을 안 할 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정부가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인류의 거대화 실험. 즉, 이 인류의 거대화 실험의 결과물이자 세계정부의 복제인간 1호가 바로 보니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버커니어족에겐 거인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즉, 거인족의 피가 흐르는 쿠마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탄생시킨 것이 주얼리 보니가 아닐까라는 것이랍니다. 오다가 그리는 과거사의 특징상 그리고 쿠마의 이미 예견된 비극 속에서 동군 군대장이 바뀌어 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예측이 되고 진이가 보니를 낳지 않고 죽는다면 외형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버커니어족의 종족 특징이 보니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종족 외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머니의 외형과 어머니의 성격을 좀 더 닮은 보니라 한다면 어쩌면 보니는 쿠마의 혈통인자와 진이의 혈통인자를 섞어 만든 매드즈의 복제인간 1호처럼 인간의 거대화 실험체의 결과물? 세계정부의 복제인간 1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말이죠. 저는 에그헤드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 가프와 쿠잔이 있는 하치노스 에피소드, 쿠마가 있는 마리조아 에피소드, 샹크스가 있는 엘바프 에피소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이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건 정도로 진행되었기에 항상 포함시키지 않고 분석하기를 진행했는데요. 잊고 계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바로 에드워드 위블의 스토리이죠. 오다는 이렇게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떡밥이 뿌려지는 에그헤드 속에서도 위블을 빼놓지 않고 그렸는데요. 위블은 미스 버킨과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가족을 아낀다는 흰수염이 이렇게 아내와 아들을 방치했을 리는 없고 베가펑크에게 물어보라는 것으로 보아 당시 록스의 적단에서 흰수염과 함께하고
레드즈에서 베가펑크와 함께했던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혈통인자로 위블이라는 복제인간을 만들어냈을 확률이 높죠. 즉 에그헤드에는 인조인간 혹은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지금까지 등장한 너무도 많은 서사들이 보니가 인조인간이라 한다면 너무도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안타까운 캐릭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비정상적인 엄마로 인한 뻔한 미래와 자신이 인조인간이란 것도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큼은 확실한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위블은 인조인간의 비애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태어난 캐릭터일 확률이 높은 이 상황 속에 듀얼리 보니가 인조인간이라 한다면 쿠마와 듀얼리 보니의 관계도 아빠와 딸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인조인간의 비애에 대한 것으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마가 자신의 죽음의 원인을 절대 보니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보니의 탄생에 대한 비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며 원피스는 누군가의 과거를 길게 다룰 때에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관계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피가 섞인 혈육이 아닙니다. 오다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며 근본적인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보니도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인간이 아니라면 쿠마가 사랑하는 사람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혈통인자를 가지고 만든 가짜 인간을 딸이라 생각하고 키운 것이라면 쿠마의 사랑이 조금 더 애틋해 보일 수 있고 오다는 캐릭터의 이야기를 다룬 것일 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조인간의 존엄성, 인조인간은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인조인간과 인류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고 보니가 인조인간이 맞다면 보니의 탄생 비화는 쿠마가 자신을 실험체로 삼는 대신 クマは政府を嫌っているのよ。自分の命を政府に差し出すようなマネー、そんなこと絶対にしないブルだわいや。となってもこいつと政府の間にどういう取引があったかは俺も知らねえ。 세계 정부와 했던 약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항상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실무회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베일에 쌓였던 쿠마, 오다이치로가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느껴지는 지금 이렇게 기계 상태로 죽어가는 쿠마를 보니 조금 더 활약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베가펑크의 창고에 있던 이 기억의 형상, 만약 보니가 손을 대어도 사라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 되돌아가는 능력의 특성으로 이 기억의 형상이 시간이 지나 쿠마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쿠마는 비극으로 끝나 독자들의 눈물을 쏙쏙 뽑아낼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가 인조인간이 맞다면 베가펑크가 말한 보니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인조인간이란 것을 알고 텅 비어질 보니에게 채워줄 마음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그런 만화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風よ吹け運命の嵐は来たれ